지금부터는 저희 채널A가 어떻게 단일화가 성사됐는지 그 간의 과정이 워낙 긴박하게 이루어졌고 또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도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밤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야의 강남, 전재수 의원께서는 야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야밤에 강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 이야기의 단초가 시작이 됩니다. 강남으로 가보시죠. 자, 심야, 야밤, 새벽 다 같은 말이죠. 어감은 좀 다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가장 중립적인 새벽이라는 표현 동의하십니까? 다 양측? 네. 새벽, 새벽. 네, 새벽의 전격 단일화 타결 막전 막후. 자, 저희가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보도해드리죠. 어제 오후 장제원, 이태규 두 실무 라인이 통화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제원, 이태규 이 두 분 사이에 그간의 협상의 과정을 공개하면서 서로에게 난타전을 펼치는 진흙탕 공개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서먹할 것이라는 정치부 기자들의 예측이 많았는데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취재해보니 이제 마지막인데 왜냐면 사전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단일화 안 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대화가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사이에서 있었다.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비록 이제 진흙탕처럼 싸우긴 했지만 더는 그러면 안 된다.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라고 전해지고요. 밤 9시가 됩니다.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 만난 장소가 장제원 의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모처에서 이태규 의원을 불러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장소가 강남이었죠. 강남의 장제원 의원의 지인 장소. 두 사람이 만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붙는 사람들 없이 가볍게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만 비밀리에.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보자들을 회동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안철수 후보 한편 TV 토론을 하고 있었죠. 한창 그 시간.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자 안 후보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성광재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자택에서 만나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자정에서 새벽 2시 30분까지 그러니까 늦은 새벽까지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회동을 하고 두 후보가 전적으로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단일화의 필요성에 합의를 해서 단일화 선언이 이루어졌고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이 8시를 조금 넘은 시각이었으니까 회동이 2시 30분에 끝났으니까 단일화 합의문 문구에 두 후보와 또 실무자들이 직접 나서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쉴 틈 없이 단일화 선언문까지 합의를 하게 됐다는 게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저희 돌직구쇼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박정아 실장님, 네.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다 사실입니까? 혹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주시죠. 아주 자세히 잘 취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 사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야심한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 자택에서 만나고 합의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부터 쭉 정리되어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양 후보의 대강의 사인을 받고 합의문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국회에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받은 게 아까 말씀드린 한 4시 한 10분, 20분경.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4시 10분에서 20분경에 제가 이제 그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한 4시, 한 20분 좀 못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8시에 오늘 발표를 하고 윤석열 후보는 바로 준비된 유세를 간다라는 상황을 그러면은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거의 3시까지 두 후보가 만나서 직접 담판을 강남에서 벌였으니까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더라도 또 합의문을 검토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거의 밤을 샜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두 후보 모두 오늘 8시 기자회견 할 때까지 거의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밤을 거의 샜다 후보들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새벽에 4시 정도까지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 후에 돌아가셔서 뭐 씻고 옷 갈아입는 시간 치면 거의 못 잤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 후보로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무한한 책임감이 있고 예. 안철수 후보는 27일 이후 본인이 기존에 얘기했던 얘기와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권유 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극적인 결단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 돌직구쇼와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거의 사실과 같다라는 공보실장의 추가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후보들이 거의 잠을 못 자고 밤을 샜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어떤 조건으로 단일화가 형사됐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공개됐던 어떤 협상의 과정과 협상의 조건들은 장제원 의원 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 조건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조건 그대로였는지 아니면 별다른 조건 없이 두 후보가 대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는지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새벽 담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이면을 저희들이 들여다봤더니 앞서 두 후보의 기자회견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수위와 통합정부 구성에 협의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건 기존에 장제원, 이태규 두 분의 단일화 실무선에서 논의됐던 합의사항을 일정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스탠스로서의 어떤 실무적인 합의에 동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대선 이후 당대당 합당을 두 후보가 조금 더 구체화한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법적으로 요 두 후보가 합의를 선언했고 예컨대 인수위부터 운영을 한다, 공동정부로 운영을 한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뭐 내각 인사권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당대당으로 합의를 한다라는 합당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유효하겠죠. 뭐 한쪽에서 앞서 전재수 의원께서는 단일화 결렬에 한 역사적 예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이것도? 일단 저건 뭐 정책 합의인데 예. 일종의 뭐 구두 합의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저건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지방자치 선거에서 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단일화 합의가 사실 이론이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단일화 합의 자체는 그 다음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 뭐 저희도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일단은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네. 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TV 토론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더군다나 지난 27일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굉장히 단일화 관련해서 난타전했잖아요. 예. 서로 감정이 굉장히 상할 만큼의 난타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김광삼 변호사님 네. 문자 폭탄이 왔다라는 걸 공개하며 이런 짓을 하는 그렇죠. 이런 거의 뭐 짓거리라고 했나요? 이런 짓을 하는 상대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격분했던 내용도 생각이 나는군요. 얼핏. 오늘 뭐 뽑으면 뭐 손목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손목인지 손가락인지는 지금 제가 헷갈려서 좀 사실관계 파악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좀 우리는 뭐 단정적으로 거의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TV 토를 보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 안 후보가 네. 윤 후보를. 예. 그다음에 둘이 빨간 넥타이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빨간 넥타이 찼습니까? 예. 안철수나 윤석열 후보 둘 다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왔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네. TV 토론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붉은색 넥타이를 차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충분히 있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예리한 관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도 둘이 거의 어두운 검정색에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와서 예. 거의 뭐 외형적인 그러한 옷차림을 보면 거의 뭐 원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으려나? 하지만 이제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뭐 아하. 그러기는 어렵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제 TV 토론회에서의 옷차림이 일단은 상당히 뭔가 어떤 복선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약간 좀 징조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 아침은 안철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고 그랬군요. 마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된 것처럼 네. 아침에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줬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제 통합 정부를 하겠다고 하면 이후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눈여겨봐야 하고 이제는 이제 단일화 후보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어올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 조건 없는 지지와 합당 용기에 감사드린다라고 메시지를 냈군요. 이 대표 큰 결정 내린 안철수 국민의당을 환영한다라고 이 대표가 달라진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 검찰 출신 김 변호사님의 관측은 어제 TV 토론에서의 빨간 넥타이 일치된 복장이 일종의 어떤 스포일러가 아니었느냐라는 예리한 관측이었는데 박정아 실장님 다 어느 정도 좀 뭐 공감대를 이루고서 같은 옷, 같은 넥타이를 하기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합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넥타이 색깔까지 일치했던 겁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 바람이 모두가 통해서 아마 같은 넥타이를 맸던 거 아닌가 하는 전 우주의 기운입니까?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가 계속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미 그 전에 큰 줄기나 꼭 해야 될 당신의 이 정치적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